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골라내셔야 됩니다. 네. 재료 노출이나 뭔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네. 되거나 그 꿈의 끌개가 무너졌거나 심지어는 어떤 거는 수급에 의한 작전으로도 급등한 것도 허다한 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전 투자의 대가이신 다인경제 이성조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장에 이렇게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던 어떤 비결이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현장 위주로 그 2,000개 상장 종목들을 모니터링해서 네. 현장에서 그 매일매일 그 종목의 변동성을 그 기록 데이터가 사진을 찍듯이 네. 그 모니터링을 합니다. 처음에는 한 10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동 프로그램도 기술이 좋아져서. 네네. 지금 3시간 정도로 네. 자동으로 쭉 돌리면 조건을 넣어갖고 딱딱 제거가 어떤 됩니다. 엑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그래서 네. 제거법을 활용합니다. 제거법. 예. 그러니까 어떤 매매하지 마 기준을 만드신다. 기준을 하죠. 그러면 네. 전체를 하나의 상작각으로 놓으면 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전체 상작각에서 네. 어떤 상승률 기준을 설정해서 그 이상 되는 거 제거하고 네. 그다음에 120일이 6개월 평균값입니다. 저는 그렇죠. 120일 동안의 6개월 평균값이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이 가장 뭐라 그럴까 기준이 되는 저는 중심선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여기서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걸 이격률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네. 이 이격률 기준 갖고 또 제거법을 하나 만듭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재무 분석. 네. 뭐 부채 비율이 200%, 300%, 400%. 네. 그래서 400% 이상은 절대 옆에도 안 가요. 이번에 태양건설 문제가 400% 터진 네. 그런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200, 300, 400에서 200% 넘는 거 제거해 버립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코스피 상장 폐지 기준하고 코스닥 상장 기준이 좀 차이가 있는데 네. 상장 폐지 기준에 들어가는 조건들을 샘플링 해갖고 거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또 제거합니다. 네. 그러면 2,000개 종목들에서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네. 그 200개 중에서 2,000개 중에서 압축하시면 200개가 된다. 어떨 때는 200개도 네. 되고 100개도 됩니다. 네. 그거를 샘플링해서 그걸 다 선정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수급이 들어오고 네. 그다음에 매크로에서 끌개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연결되는 섹터를 찾아서 네. 거기서 10개 종목을 정도를 추출입니다. 그 갑자기 그 악재가 터지거나 거래 정지하거나 이런 걸 될 수 있는 대로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제거법으로 일단 시장을 네. 대응을 합니다. 아, 네. 방금 말씀하신 끌개라는 것은 어떤 모멘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요새라면 오늘부터는 저PBR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네. 있는 지수사가 뭐가 네. 있을까? 네. 이게 또 하나의 끌개거든요. 네. 아직까지 이격이 120일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에요. 네. 그럼 아직도 저는 50% 시가상위 종목들은 120일 이평선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이격이 50% 넘으면 안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뭐 마이너스에 있거나 10%도 안 돼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은 오케이. 네. 아, 이렇게 중소형주들은 100%가 넘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격률이. 그런 것들을 찾아서 대응을 하는 거죠. 네. 결국은 어떤 그 주가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인데 저게 어떤 말씀인지 조금만 풀어 설명해 주시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1년 52주 최저가 최고가 기준을 잡습니다. 네. 그래서 상승률 기준으로 52주 최저가 중심으로 찾아냅니다. 아, 기준의 종목은 최저가에서 100% 이상 넘는 거는 제거합니다. 제거하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상승률 기준에 3년을 또 하나 봅니다. 네. 3년 기준으로는 시가상위 종목들은 100% 넘는 건 절대 매매 안 합니다. 네. 3년 동안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0% 넘었어요. 매매 대상에서 아무리 우리나라 1등 종목이지만 제외시킵니다. 아, 네. 그리고 중소형주는 3배 이상 올라간 거는 절대 매매하지 않습니다. 최근 그건 뭐 기간은 따로 없습니까? 3년 기준으로요. 3년 기준으로. 예, 여러분들 템버거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네, 10배 네. 올라간 겁니다. 네, 네. 그런데 템버거도 네. 바닥에서 3배 이상 올라간 건 그 10배 가면 더블 이상밖에 못 먹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더 가는 것들은 남드세요 하면서 네. 그런 것들이 갑자기 템버거들이 토막이 되거든요. 네. 재료 노출이나 뭔가 실적이 뒷받침이 안 네. 되거나 그 꿈의 끌개가 무너졌거나 심지어는 어떤 거는 수급에 의한 작전으로도 급등한 것도 허다한 게 우리나라 국내 시장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올랐다가 토막이 될 때는 뭐 4분의 1 토막, 뭐 5분의 1 토막까지도. 어떤 거는 10분의 1 토막도 아, 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되는 참 험악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상승률 기준은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 이경률은 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121이라는 게 그 평일로 보면은 결국 6개월 평균 가격이란 말씀이죠. 그렇죠. 6개월 평균 가격인데 네, 네. 여러분들 심리적으로 네. 내가 갖고 있는 그 가격대가 네. 6개월 평균 가격에서 얼마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에 네. 따라 네. 투자 심리가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네. 120일이 내가 갖고 있는 게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이다. 예, 네. 120일이. 네. 근데 어떤 종목은 이게 15만 원, 17만 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시장이 환호해요. 네. 근데 거기서부터는 먹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네. 대신 120일이 10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이나 6만 원에서 거래되면 거기서부터 네. 반토막됐고 투자자들이 거의 뭐라 그럴까요? 원성만 자자할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개선되거나 영업이익이 조금 변화 있거나 네. 뭔가 매출단이 증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부채 비율과 재무 구조 네. 네. 기준이 설정되는 거거든요. 아. 이거를 하나의 예로 볼까요? 네. 이게 네. 그 제가 재무 구조나 그 부채 비율은 아까 200, 300, 400 해서 네. 200%부터 제거시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네. 또 하나의 기준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기업이 네. 매출단이 나오고 네. 매출단이 우상향이 되나 네. 분기별로 네.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기업을 내가 매매하는가 네. 그리고 이게 우상향인가 우하향인가 네. 이런 거를 저는 이거를 P맥스, P미니 파동을 이름 붙였습니다. 네. 이게 2019년에서 2020년까지의 기아가 2019년 2, 4분기에 고가, 저가 선만 저가는 저가 궤적, 네. 네. 고가는 고가 궤적만 연결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요 밑에 따는 영업이익 네. 또 그림이 나서 여기다 매출액도 같이 넣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만 보면 영업이익이 우하향일 때는 이 P맥스나 P미니가 하락 추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영업이익과 같이 우하향이군요. 예. 네. 네. 그러면 언제까지냐면 이 우하향이 2020년 2, 3, 4분기. 4분기까지 우하향했습니다. 근데 네. 이때 어떤 이벤트 끌개가 있었냐면요. 네. 정일선 회장님이 그때 부회장이셨습니다. 네. 네. 이때 회장으로 승격하면서 네. 이때 시장에서는 예상이 5천억 영업이익 나올 거랬는데 빅베스를 시켰어요. 네. 회장이 되시면서. 네. 네. 그러니까 일단 대표이사나 어떤 회사가 교체될 때 전임자를 지우기 위해서 뭔가 나빠진 거 다 네네. 털어내고 네네. 다시 시작하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급등해서 이때가 여러분들 P미니파의 가격대가 얼마냐면 지금 놀라지 마십시오. 25,000원. 네. 그리고 고가가 38,000원입니다. 네. 이제 매출단 보세요. 이게 더블이 됐습니다. 아, 예. 영업이익이 11조나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4, 5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온 거예요. 네. 이게 거의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분기별로 P맥스, P미니, 영업이익 매출이 우하향에서 우상향되는 변곡점에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마켓 타이밍이 아닌가. 네.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해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하나 더 보자면 상장 폐지 기준이라는 것도 한번 설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죠. 이 기업 한번 보시죠. 네. 매출이 2억, 14억, 60억, 139억. 네. 네. 그런데 영업이익은 100억, 200억, 400억, 500억, 네. 300억입니다. 완전 적자 상태군요. 이것만 보면 네. 이 기업은 이거 뭐 갖다 해서 5년 연속이나 이거 뭐 상장 폐지 기준에 들어가거든요. 기업이 거의 지속 가능하기 힘든 구조네요. 근데 이게 네. 기수 특례로 네. 꿈을 갖고서 10,000원, 20,000원짜리가 13만 원까지 했어요. 아,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이 6만 원. 네. 6만 원대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없습니다. 네. 이번에 3월 달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기술특례 기업도 예외 조항을 네. 상당히 빼고 그다음에 연속 적자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뭔가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리스크를 제거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골라내셔야 됩니다. 네. 내가 하고 있는 종목이 영업이익과 매출이 나오는 기업인지 네. 네. 그냥
꿈만 갖고만 그 뭔가 대응한 기업인지. 네. 꿈은 갑자기 제거되는 순간에 완전히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질 수 사라집니다. 있는. 네. 그리고 내 자산 가치가 어마무시하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네. 기회를 안 줍니다. 네. 재기의 기회를. 네. 네. 이런 것들도 실전에서는 항상 제거법에서 네. 하지 않는 그 마인드를 반드시 지키시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서 훈련을 하시면 오히려 분산 투자에서 20개, 30개 들고 있는 것보다 더 집중력과 구자를 더 키울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